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현 시점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그 옆에 있는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2024년도 하반기 주도 업종인 반도체와 AI에 대한 핵심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주를 리포트로 자세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뿐만 아니라 리포트도 꼭 다운로드 받아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현재 제약바이오 산업 쪽에서는 비만약에 대한 내용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 시장의 랠리를 이끌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을 타깃으로 한 건강수명 시장에 해외 제약사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GSK 대표는 한국은 2025년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이 된다. 향후 의료 서비스의 중심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었다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아프기 전에 예방에 대한 목적으로 약을 먹는 그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층이 의료 및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을 확인해 봤더니 계속된 급증에 대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도 과거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해 왔습니다. 왜? 예전에는 아기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아이들보다 성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향후에 추가할 우선순위 백신에는 성인 예방접종을 확대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성인 인구들, 특히 고령화에 대한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작년 기준에서 우리나라 국내 의약품에 대한 시장 규모를 보면은 31조 4,513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가 31조 4,5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 시장 규모는 수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산 금액과 수입 금액에서 수출 금액을 뺀 수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의약품에 대한 시장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의약품에 대한 시장이 왜 이렇게 빨리 컸냐, 특징이 뭐가 있나 라고 확인해 봤더니 정확히 보면은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들이 고르게 성장했습니다. 즉 특정 산업에 대해서 그 부분만 빠르게 성장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성장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강세 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지속됨에 따라서 꾸준한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서 봐야 되는 것은 CMO 쪽도 봐야 되지만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특히나 미국 시장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시장 규모가 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재 미국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단 셀트리온이 미국의 FDA에서 신약으로 인정받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진펜트라의 직판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이 직판을 위해서 서정진 회장이 직접 세일즈를 할 정도겠죠. 전문가들은 진펜트라의 미국 시장의 매출액이 내년에 무려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쟁력이 있나라고 해서 봤더니 현지에서도 진펜트라에 대해서 유일한 SC, 그러니까 피하 주사에 대한 제형
인플릭시맙 치료제로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신약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신약을 비롯해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셀트리온을 필두로 이러한 진펜트라에 대한 내용들을 필두로 미국 시장에서 진출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와 무려 1조 5천억에 대한 계약을 수주하게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요.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미국 시장을 필두로 국내에 대한 제약 바이오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와 10억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CMO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인 3조 5천억 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40%를 초과하는 수준이고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2030년도까지인데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은 시가총액 기준에서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에서 16곳을 고객사로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제약 바이오 산업이 커질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동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3월에 첫 번째 계약을 시작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제약사와 총 7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번 한 건을 제외하고 6건은 고객사가 기존 계약 생산 물량을 늘린 증액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증액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당연히 물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물량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현재 미국에서부터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베이비 부머가 쌓아온 부가 고령화를 계기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으로 제약바이오 분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5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자산의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요. 70세 이상은 전체 자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인구수들이 나이가 먹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혹은 아픈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제약과 바이오 산업에 대한 돈을 소비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에 대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로 고령화가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지금 고소득 국가일수록 의약품을 더 많이 씁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과 같은 국가는 소득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의약품을 더 많이 씁니다. 그만큼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실제 소비자가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고령 국가의 헬스케어 소비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4년에서 5년 전부터 베이비 부머가 노년기로 접어들었지만 미국은 어때요? 이미 1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구매력이 높은 선진국의 노년층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헬스케어 관련 산업의 구조적 성장세가 주목받고 있고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기대감은 여전하다. 하지만 현재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시장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사실 작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되는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제약바이오 산업 중에서 몇몇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세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진행된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토대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과 같은 CMO 기업에 대한 생산 물량을 늘리는 증액 계약을 하는 역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 자체가 CMO랑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약바이오 산업 쪽, 특히 의약품 쪽에서 수출 제품 대부분을 확인해봤더니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많았습니다. 약 16억 4,276만 달러를 수출했고요. 전체 수출액의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출이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출에 대한 효자 품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도 의약품에 대한 생산 실적은 최근 10년간 증가세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이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의 2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시장에서 성장률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막 성장하는 산업이면은 성장률이 높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수준급까지 올라온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내용들이 국내 의약품에 대한 실적들이 꾸준하게 성장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고령화로 인해서 의약품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핵심이고요. 향후 꾸준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문턱을 대폭 완화합니다. 미국 FDA가 바이오시밀러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에서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죠.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제품의 상호 교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는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그만큼 문턱을 대폭 완화해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도 있고 비용들도 당연히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소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의 핵심인 바이오시밀러가 강세가 나옴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미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업은 바로 바이넥스입니다. 이 바이넥스가 뭐 하는 기업이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생산이 가능한 생물산업기술 실용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 설비가 없는 대기업이나 혹은 바이오 업체들의 바이오시밀러를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가 바이넥스가 송도 공장에서 2개 라인이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생산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셀트리온에 대한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얘네가 수주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라인 자체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바이넥스도 같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종목이 최근에 상승에 대한 폭이 굉장히 높았고 시간에서도 움직임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가격이 조금씩 빠질 때마다 천천히 사모으는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끌고 가도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꾸준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장 상승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2024년도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내용들, 반도체와 AI에 대한 핵심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앱스토어,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오는데 해당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회원 가입 버튼, 이용 약관 동의 버튼 눌러주신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간단한 정보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메일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까지만 적으면은 100% 무료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뭐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적는 란이 아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로그인까지 여러분들께서 완료를 하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컨텐츠들이 보일 겁니다. 여기 있는 컨텐츠들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고요. 해당 자료집은 김용민의 극비 자료집이라고 해서 제가 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 이 컨텐츠 클릭하게 되시면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자료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넘어가게 되는데 해당 내용들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즉 나는 해당 컨텐츠들 연구 소장하고 싶다, 나는 확인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컨텐츠는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 컨텐츠 말고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급등 추천주는 말 그대로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매매 성향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거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기 급등주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매매 전략, 종목명,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장전 급등 뉴스가 있습니다. 매일 나오는 시장의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장전 급등 뉴스를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급등주에 대한 분석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매일매일 급등주들이 나오죠. 그 종목군들이 왜 올라갔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종목이 무슨 이슈가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해당 컨텐츠들 꼭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정말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